GECD 혹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기업 알아요? GE라고 부르는데 아니요, 저 처음 들어봐요. 아 진짜 완전 처음이야? 제너럴 일렉트릭은 132년 역사를 가진 미국의 대기업인데요. 이 GE가 4월 3일자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GE 헬스케어, GE 에어로스페이스, GE 버노바 3개의 기업으로 해체됐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GE의 몰락을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GECD 에디슨은 알아요?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신이 바로 에디슨의 전구 회사였거든요. 이 GE는 1892년에 설립됐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가전제품을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한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토스터기 이런 걸 만들었죠. 그리고 특히 GE 냉장고는 1990년대에 한국에서도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또 항공엔진, 발전용 터빈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GE가 왜 몰락하게 됐느냐를 얘기하려면 이 사람 얘기를 해야 해요. 잭 웰치 전 회장 겸 CEO인데요. GECD는 그럼 잭 웰치도 완전 모르겠네요. 처음 들어봐요. 아니 이 잭 웰치는 진짜 우리 때는 유명했거든요. 잭 웰치가 회장 겸 CEO를 한 기간이 20년이었어요. 1981년부터 2001년까지였는데요. GECD는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CEO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요? 제일 핫한 거는 일론 머스크. 그렇죠. 1990년대의 잭 웰치는 지금의 일론 머스크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슈퍼스타 CEO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재임 기간 동안 거둔 경영 성과가 정말 놀라웠기 때문인데요. 일단 GE의 주가는 이 20년 동안 거의 30배 가까이로 치솟았고요. 심지어 1993년부터는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미국 포춘지가 뭐라고 했냐면 잭 웰치는 세기의 경영자다 라고 선정을 한 거예요. 모든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 LG 이런 그룹에서도 GE의 경영 기법을 배우려고 찾아갔을 정도입니다. 제 웰치가 정말 엄청 능력이 뛰어난 경영력자였나 봐요. 잭 웰치는 경영 목표가 아주 명확한 CEO였어요.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려면 매 분기마다 좋은 실적을 거둬야 하잖아요. 잭 웰치는 이런 숫자 같은 건 경영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단기 성과를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잭 웰치가 스택 랭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직원을 A, B, C 세 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하는 거예요. 상대평가죠. A는 20%, B는 70%, C는 10%가 차지하는데요. C 등급을 받은 하위 10%는 잘라버려요. 그냥 해고. 웰치의 취임 이후에 초기 5년 만에 미국 GE 직원 10만 명이 넘게 잘려나갔어요. 전체 직원의 4분의 1이 해고된 거죠. 또 부실 사업장 같은 거는 팔아버리거나 아예 공장을 폐쇄해버려요. 세계 1등 또는 2등을 하는 사업이 아니면 다 버리겠다. 이런 경영 전략이었습니다. 너무 무자비한 경영자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잭 웰치 별명이 뭐였냐면 중성자탄 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날려버린다는 거죠. 폭탄처럼. 잭 웰치는 이런 무자비한 구조조정과 함께 또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GE의 덩치를 불려나갔는데요. 재임 기간 동안 인수한 기업이 1000개 가까이 된다고 하죠. 미디어, 금융, 의료 서비스 이런 서비스 분야로 확장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뿌리는 제조업인데 이보다 더 팬시한 당시 주식시장에서 되게 핫했던 서비스업 쪽을 키워나갔던 거죠. M&A를 그렇게 많이 한 거 보면 돈이 진짜 많았나 봐요. GE의 돈줄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금융회사 GE 캐피탈이었는데요. 이 GE 캐피탈은 사실 항공엔진이나 발전용 터빈 같은 거를 사는 기업 고객들에게 자금을 조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금융회사였어요. 그런데 잭 웰치가 이 GE 캐피탈이 엄청나게 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엄청나게 덩치를 키워놨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보험 이런 걸 전부 다 하는 종합금융회사가 된 거예요. 당시 GE 캐피탈이 엄청나게 커져서 세계 최대 비은행 금융회사다. 그러니까 은행 빼고는 세계에서 제일 큰 금융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잭 웰치가 2001년에 물러났는데 GE 전체 이익의 60%가 이 금융에서 나왔을 정도로 GE는 이제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됩니다. 돈도 잘 벌고 주가도 올랐으니까 어쨌든 성공한 거네요. 그리고 또 GE 캐피탈이 이 GE 안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요. 뭐냐면 각종 금융 기법을 활용해서 전체 GE 실적을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일종의 실적 마사지도 담당한 거예요. 왜 그랬냐? 잭 웰치는 주주가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일이 곧 경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숫자를 실제보다 좀 더 좋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2001년에 잭 웰치가 퇴임한 뒤에도 한동안 GE는 실적이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아주 잘 나가는 기업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도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았죠. 몇 년이 지나자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바로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이 GE캐피탈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돈줄이었던 GE캐피탈이 휘청거리면서 GE 전체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금융을 너무 키웠던 게 제일 큰 화근이었겠네요. 아, 그렇죠. 그런데 정작 잭 웰치 본인은 한 번도 그게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다 전부 무능한 내 후임자 탓이다 라면서 엄청 욕을 했죠. 지금 봐서는 결국 GE 몰락의 씨앗을 뿌린 게 바로 잭 웰치다 라고 다들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근시안적인 집착이 계속 누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GE와 상당히 비슷한 경로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GECD는 보잉은 알죠? 보잉. 요즘 되게 이상한 사고 많이 나요. 미국의 항공기 제작업체잖아요. 보잉에서 그 올해 1월에 무슨 사고가 났냐면 항공기 문짝이 비행 도중에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예 조립 과정에서부터 나사를 끼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잉과 GE가 어떤 상관이 있나요? 아, 이 보잉의 전 현직 CEO 3명이 다 정통 GE 출신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CEO인 데이비드 카룬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잭 웰치가 자기 후임자를 정할 때 후보군 중 하나에 올랐을 정도로 잭 웰치 키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GE 출신 CEO들이 보잉에 가서 주로 뭘 했냐라고 하면 비용 절감, 비행기 제조의 상당 부분을 아웃소싱을 한 거죠. 하청업체에 맡겨버려서 제조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바람에 보잉에 있던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상당수가 회사를 떠나야 했고요. 이번에 그 떨어져 나간 문짝하고 동체도 하청업체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이 사단이 나고 맙니다. 이 역시 경영진이 품질과 안전 같은 제품의 본질보다는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목표에 매몰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의 한혜란이었습니다.